국산은 후발주자로 카피하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영구적인데 반영구적이다. 보통 염증이 많으면 마취가 잘 안 되거든요. 마취만 잘 되면 아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나서 불편한 거는 다른 문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발치할 때 마취하고 수술할 때 마취하고 굉장히 싫어하세요.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 풍치가 올 확률이 그렇게 해서요.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 역사를 가야 되나? 임플란트가 언제부터 했냐면요. 그렇게 해서요. 우연히 외과 쪽에서 수술하다가 뼈 부러지면 핀을 박잖아요, 그죠? 그건 다 아실 건데 티타늄 핀을 박았는데 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건축핀은 쏙 하면 빠지는데 뭐지? 하고 봤더니 티타늄이 뼈랑 약간 이렇게 꽉 붙더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치과 의사가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치아파진 데 써보자 해가지고 시작이 됐거든요.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뿌리 부분 그거를 이제 뼈에 심립을 해서 뼈랑 얘랑 결합을 해서 꽉 단단하게 붙이면 이게 치아의 새로운 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머리 부분을 만드는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많이 아픈가요? 이게 항상 많이 물으시거든요.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발치랑 비슷합니다. 이를 뺄 수 있으면 심을 수도 있고 이를 뺄 때 아프면 넣을 때도 조금 불편하시고 이 뺄 때 마취 잘 되고 안 아프면 심입도 안 아픕니다. 보통 염증이 많으면은 마취가 잘 안 되거든요. 마취만 잘 되면 아픈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나서 불편한 거는 다른 문제. 왜? 사랑니 뺄 때도 뺄 때 마취하고 나면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느낌 안 좋지. 근데 빼고 나면 붓고 아픈 거는 따라오거든요. 그것처럼 임플란트도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수술할 때는 안 아픕니다. 아프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요.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평생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질문인데요. 이게 원인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보통은 치과에서 말을 하기는 반영구적이다. 영구적인데 반영구적이다. 오래 쓸 수도 있고 관리에 따라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 쓰는 거는 충치로 이제 치아가 뺀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고 나면은 거의 치아랑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많은 경우에는 치주염 때문에 흔들려서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는 수명이 조금 영향을 받더라고요.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했어요. 근데 임플란트도 풍치가 오거든요. 임플란트 풍치가 있는데 다른 분들보다 그런 분들이 임플란트 풍치가 올 확률이 3배, 4배 더 높아요. 임플란트 풍치가 오게 되면 발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노후화된 지 이제 제법 됐잖아요. 그죠? 200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십 년이 됐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게 위치가 좋고 관리하기 용이하고 치열이 고르고 그러면은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쓰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30, 40대가 돼도 이제 잃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의사가 이제 위치를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어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 하고 싶은데 여기 못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뼈가 너무 없거나 아니면 위치가 너무 안 좋거나 주변이 안 좋다 하면은 안 좋은 위치로 가기는 아무래도 수명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풍치가 좀 심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신적으로 치주염이 잘 온다거나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거든요. 타액 구성이라든지 환자 관리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풍치가 많이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수명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말 식립하고 몇 년 만에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관리하기 나름이지만은 상실했던 이유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이제 관리를 잘하면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임플란트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은 소고기를 가도 여기는 100g에 10,000원, 여기는 100g에 30,000원. 각자의 그런 그게 다른 거니까. 예전에는 다 어느 정도 비쌌는데 요즘에는 싼 임플란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영향을 준 것도 임플란트가 널리 보급된 것도 있고요. 임플란트 안 한 치과를 찾아보기 거의 힘들 정도로 많이 하다 보니까 경쟁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죠. 예전에는 확실하게 국산이든 외산이든 차이가 났었거든요. 외산은 아무래도 역사가 좀 길다 보니까 그렇고 국산은 후발주자로 카피하고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차이가 났었는데 요즘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외산을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산도 요즘 되게 잘 나오고 디자인이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표면 처리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임플란트 단가 자체도 많이 내려간 것도 있고 치과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또 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치 후 바로 임플란트 할 수 있나요? 이게 또 다들 원하시는 거죠. 나도 원하고 환자도 원하고 근데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긴 한데 발치하고 보통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많죠. 요즘에는 그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발치할 때 마취하고
수술할 때 맞죠. 굉장히 심하세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발치도 수술이고 임플란트 수술도 수술이고 다 힘들거든요. 빼면서 동시에 하면 한 번만 고생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뼈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상실의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임플란트가 처음에 어느 정도 단단하게 붙을 수 있는 상황에다가 잇몸을 이렇게 잘 덮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도 많이 하고요. 너무 상태가 안 좋다. 염증도 너무 많고 하다. 그러면은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발치하고 어느 정도 잇몸이 아문 다음에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죠. 다 가능은 한데 실패 확률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쉬어가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눠서 아니면은 같이 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요. 잇몸뼈가 부족하면 임플란트 못 하나요? 뭐 안 되는 게 어딨어. 우리나라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고요. 상하고는 웬만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정말 웬만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틀니를 특히 많이 쓰신 분들 보면은 거의 신경관 위에 딱 경계가 있어요. 뼈가 없어요. 누르면 신경이 눌러질 것 같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안 되겠더라고요. 신경관의 좀 높이가 5, 6mm는 좀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웬만하면은 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5, 6mm라는 게 그거보다 낮더라도 가능은 합니다. 대학병원에도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틀니 오래 쓰셔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다리뼈 보면 정강이뼈가 있고 뒤에 조그만 뼈가 있거든요. 비골이 있는데 그걸 떼다가 이식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넣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너무 힘들고 다리뼈는 또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임플란트 틀니로 많이 가거든요. 수술 자체로 간단하고 환자분들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한 경우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치아가 하나 빠졌는데 꼭 임플란트를 해야 할까요? 네. 발치 하나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위에 치아가 내려와요. 만약에 첫 번째 공기 뺐어요. 그럼 위에 치아가 내려와요. 시간이 더 지나면은 뒤에 치아가 앞으로 쓰러져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은 앞에 치아가 뒤로 쓰러져요. 굉장히 많이 엉켜버리거든요. 가운데 치아 하나를 뺐는데도 만약에 치주염이 있으신 분이다.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도 하나가 없으면 치아들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교정이 가능한 것처럼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면은 이 치아들 원래대로 돌리면서 이 치아 들어가면 가장 좋아요. 그럼 너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엉켜버린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은 결국에 쓰러진 치아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이 끼이고요. 내려온 치아가 있고 임플란트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형태가 일그러지고 치아 배열이 엉켜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교합을 한다든지 식사를 하실 때 굉장히 조금 어색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치열이 관리도 쉽고 식사할 때도 편하고 치열이라든지 치아 배열 그다음에 높이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지 장기간 유지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이제 임플란트랑 자연치아는 음식물이 좀 잘 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엉켜버린 상태에서 그대로 임플란트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임플란트는 버틴다고 하더라도 주변 치아들 충치가 생기기 쉽고요. 너무 관리가 안 되면은 주변 치아 풍치부터 시작을 해서 임플란트까지도 풍치가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리가 용이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오래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너무 오래 방치를 해버리면 너무 복잡해져요, 치료가. 그래서 발치하게 되면 빠른 회복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임플란트는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고철이 올라가고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의 치아가 새로 생겼지만 두 번째 기회를 잘 관리를 해서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